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6.25 전쟁에 잠시 쉼표를 찍은 정전협정 체결 68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 날을 맞아 이 땅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자기의 소중한 목숨을 바친 호국 영웅들을 우리는 영원히 기억합시다. 여러분, 제가 요즘 매일 대선 관련 평가 분석 동영상을 계속 올리고 있는데요. 지난번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어떻게 40%를 계속 유지할까 하는 이유를 말씀드렸고, 어제는 내년도 대선에 북한과 중국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차단해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제가 어제 북한과 중국의 대선 가입을 차단해야 된다는 동영상을 올리면서도 문득 든 예감이, 오늘이 7월 27일인데 이 한국 대선을 앞두고 김정은이 거저 넘어갈까? 혹시 대선이 가까우면서 또 무슨 일을 벌려놓을 려고 하지 않는지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노무현 대통령 때, 그때는 대선이 12월에 있었죠. 그런데 그 대선을 앞두고 김정은이 당시 진보 진영의 대통령 후보였던 정동영 후보를 밀어주기 위해서 10월 4일 날 노무현 대통령과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전격적으로 벌려놓았던 일을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문득 남북이 그거나 6.25 전쟁 정전협정 체결 68주년이 되는 이 의미 있는 날에 13개월 동안 끊어져 있던 이 연락 채널을 복원하기로 했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고, 실제 시험 통화까지 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남북 대화는 이제는 물 건너갔다, 임기 말에 들어선 문재인 정부와 김정은이 무슨 대화를 할 것이냐 라면서 이런 비관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갑자기 이런 충격적인 소식이 아마 여러분들도 순간 멍했을 겁니다. 더욱이 오늘 발표를 보니까 이게 그저 문득 나온 것이 아니라 지난 4월부터 김정은과 문재인 대통령 사이에 친서가 계속 오고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까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그래서 세계 앞에서 김정은에게 비핵화 의지가 분명히 있다, 또 뭐 김정은이가 세계를 돌아가는 형편 대단히 잘 알고 있다, 뭐 이러면서 김정은한테 듣기 좋은 소리를 계속 해온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요, 6.25 전쟁 정전협정 체결 68주년이 되는 이 의미 있는 날에 북한이 남북 연락 채널 복원에 동의해 나온 것은 참으로 다행스럽고 또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남북 연락 채널 복원을 계기로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미국 비핵화 협상이 다시 시작되고, 이산가족 상봉이라든가 또 지금 북한에 옥류되어 있는 우리 주민 석방 등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그런 현안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연락 채널 복원이 그저 단절된 통신선을 다시 복원시켜 놓았다 이렇게만 볼 수도 없습니다. 앞으로 북한이 대화의 마당에 나와서 이번 통신선 복원을 계기로 마치 저들이 우리에게 큰 것이나 해준 것처럼 하면서 백신이나 식량과 같은 그런 인도적 지원을 요구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동포적인 견지에서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식량 지원 같은 데 나서는 건 당연하지만, 아니 지난해까지만 해도 남북 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우리 국민을 서해에서 피격하고 화형까지 처했던 그런 김정은 당국에 달라고 해서 우리가 아무 일 없었던 듯이 그저 줄 수도 없습니다. 특히 이 백신 지원은 우리가 먼저 충분한 백신 접종을 통해서 전 국민의 집단 면역이 형성되는 이러한 과정을 보아가면서 백신 접종 여유분이 있으면 우리 국민의 공감대에 맞게 또 공감대를 보아가면서 진행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그저 주면 안 됩니다. 적어도 김정은 당국에 앞으로 동기와 이유가 무엇이든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같은 그러한 과격 대응이 우리 국민들로부터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는 점을 우리 정부가 당당히 분명히 김정은 당국에 밝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김정은 남배가 절대로 그렇게 난폭하게 또 오만방자하게 행동하지 못하도록 단단히 이번 기회에 어금을 박아 넣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 정부는 그런 말을 하지 못할 것이지만. 그리고 앞으로 대화가 열리면요,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거들면서 당면한 한미연합훈련을 전면 중단하라라고 요구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 정부는 북한의 그런 날로 증강되는 핵위협 앞에서 우리 국민의 생명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한미연합훈련은 꼭 해야 되겠다고 그 당위성을 정정당당히 밝혀야 합니다. 지금부터 벌써 한미연합훈련 대폭 축소 아니면 전면 중단과 같은 그런 말들이 친여 인사들 속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거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저는요,
북한이 남북 연락 채널 복원 후 앞으로 내년도 대선을 앞두고 여러 가지 이벤트 행사를 계속 벌려놓으면서 우리 대선에 영향을 주려고 시도하려 하지 않는지 이 점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이 점이 제가 제일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대선이 가까워오면서 지금 북한이 야당 후보들의 행보에 원색적인 비난 수위를 점점 높이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후보 같은 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후보의 행보를 따라가면서 매일과 같이 지금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 사람들은 이 코로나 이 위기 전국에 김정은이 대면 정상회담에 나올 수 있겠느냐, 아마 대면 정상회담은 안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북한을 들여다보십시오. 김정은과 김여정은 북한 주민들에게는 가혹한 방역 수칙을 강요하면서도 저들은 백신을 맞았는지 어쨌는지 수백 명씩 강당이나 홀에 모아놓고 노 마스크 행사를 계속 벌이고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이 김정은 남매는요, 코로나에 감염될 걱정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김정은이나 혹은 김여정이 코로나 때문에 판문점에서 대면 정상회담이나 또 혹은 김여정이 고위급 회담에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는 절대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내년 대선을 위한 지지율을 올리는데 목적을 둔 그런 원포인트 이벤트성 행사보다는 남북관계에 장기적인 밑거름이 되는 일들을 저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미 2018년에 있은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 2019년 6월 판문점에 있었던 남북미 3자 정상회담이 남북관계는 물론 미북관계, 또 우리에 대한 북한의 핵 위협을 약화시키는 데서는 아무런 의미도 없었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은 방금 나온 뉴데일리 기사 제목, 끝없는 악재, 위기의 문재인 대통령, 결국 최후의 보루는 김정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